7월 10일 날 발표가 되었죠.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 이번 정책에 강력한 메시지가 또 있었습니다. 단타 투자. 그죠? 샀다가 금방 파는 거, 이런 거 돈 벌 생각 하지 말아라. 그동안에 주었었던 임대사업자의 이런 세제 혜택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소유하는 것을 막아서 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인 것 같고요. 또 이전에 바로 나왔었던 대책에서 규제 지역으로 이제 넓혀지면서 갑자기 LTV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가지고 내 집 마련 전략에 차질을 입으신 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크게는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발표한 그 자료를 가지고 이게 가장 정확하니까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주차장 속 리얼 부장. 자,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 발표되었습니다. 주택시장 동향으로 먼저 시작이 되는데요. 발표가 되어서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은 신규 규제 지역의 상승폭이 둔화되었다. 서울 등 일부 수도권은 과열이 지속되었다. 나옵니다.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은 규제 지역을 지정한 이후에 상승세가 확실히 둔화되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네, 이게 굉장히 강력했죠. 거의 거래를 멈출 수밖에 없게 만들고서는 이제 관망세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는 지속된다라고 나왔네요. 네, 그리고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민 실소유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도 알고 있죠. 전 세계적인 저금리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성 요인도 상존한다. 그래서 주택시장이 높은 기대 수익률을 낮추지 못하면 주기적으로 주택가격은 상승될 것이다. 자, 근데 이게 이유도 정확히 나오죠. 이분들도 다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금리랑 유동성 때문이다. 그래서 집값은 오른다. 이거는 지금 봐봐요. 원인이 투기를 한 사람들 때문에 오른 게 아니죠. 그죠? 자, 제가 웨딩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때 뭘 느꼈냐면 6년을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봄, 가을은 제가 뭘 안 해도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요. 여름과 겨울은 진짜 비수기라서 장사가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매출이 이렇게 올라갔다 푹 주고 올라갔다 푹 주고 이게 계속 매년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보고자 여름과 겨울에 뭔가를 계속 시도를 합니다. 뭐 상품 개발하고 뭔가 더 노력을 해도 그때 느낀 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추세라는 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봄, 가을은 뭔가 되게 노력을 덜 해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기서 나왔듯이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게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부동산만 오른 게 아니죠. 주식도 지금 계속 오르잖아요. 이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이렇게 오르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이것을 억지로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부가 막 대책이 나오는데 대책 실패했다면서 정부 욕을 막 먹는 것 같고요. 또 이것에 또 책임을 다주택자들 때문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계속 다주택자들을 누르는 그런 정책이 계속 그런 게 나온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계속 보시죠. 이것도 되게 재밌어. 봐봐요. 실소유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신축 선호 등의 이유로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격 매수 심리 확산. 30대가 굉장히 계속 매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무주택 실소유자가 소외감, 불안감 느끼지 않는 수준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시그널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제가 이런 부동산 대책과 전혀 상관이 없이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찍은 영상에도 매번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의 반이 무주택자다. 근데 그 중에는 돈이 없어서 주택을 안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돈이 있는데도 안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자, 실제로도 강남의 전세가 여러분 보시면은 강남도 안 가도 돼. 뭔가 이렇게 신도시나 굉장히 이제 막 이렇게 새 아파트 몰려져 있고 이런 데 여러분 보시면요. 전세가가
굉장히 높아요. 전세가가 10억 넘는 집도 많고요. 뭐 5억 넘는 전세는 너무너무 많고요. 충분히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10억 전세를 살고 계셔요. 근데 이 사람을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산다. 돈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뭔가 도와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지금 내가 들어간 이 타이밍에 사면 집값이 떨어질까봐 못 사시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이 다가 돈이 없는 게 아니다. 그 중에는 정말 돈이 없는 분들이 존재하고요. 또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앞으로요. 그래서 못 사거나 또 내가 지금 사는 이 지점이 약간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못 사거나 또는 내가 돈을 가진 걸로는 내가 원하는 정말 100% 내 마음에 드는 신축 대단지 초품화 이런 거가 못 사. 그러니까 안 사고 좀 이제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신축을 정말 선호하고 불안감을 느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돈 자체가 없어서 못 사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나와 있는 전세가만 이렇게 봤을 때 그 전세가 기준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곳은 많거든요. 자, 이렇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거를 해서 안심을 좀 시켜야 한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안심을, 그런 시그널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아주 분석은 맞죠.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어떤 것이냐. 그래서 서민 실소유자 부담 경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확대. 그래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적용 대상 주택의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하겠다. 공급 주택뿐만 아니라 민영 주택에도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소득 기준이 낮아서 이것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좀 적었었는데, 자,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 이하까지로 확대를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809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이렇게 민영주택 이런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훨씬 더 넓히겠다, 확대시키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또 확대를 시키면 이게 공급과 같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경쟁은 더 심해지겠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확대를 하고 마냥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 이 안에 이미 해당이 되셨던 분들은 좋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신혼부부만 됐었는데 이제는 연령과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가 감면이 된대요. 1.5억 이하는 100%고 1.5억 초과분은 3억 이하까지는 50%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첫 번째 주택을 취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규제지역 LTV DTI를 10% 우대하는 서민 실소유자 소득 기준을 완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6.17 대책에서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규제 지역이 변경이 되면서 대출이 이제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준비하시거나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그 보완책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역시 나왔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무주택자 및 처분 조건부 1주택자 잔금 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에 대출 규제를 적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나오기로 했었던 대출 한도만큼 나온다. 그건 이상 없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전월세 자금 지원 내용도 있습니다. 지원 대출 금리도 낮춰주고 대상도 늘리고 한도도 5천에서 7천으로 늘리고요. 전세,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열심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 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강화책이 나옵니다. 종부세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법인도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 6%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그리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70% 1년 미만은 70% 60%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주택을 샀다가 금방 팔아서 이득을 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바로 얘기를 했어요. 직접적으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70%를 띄니까요. 취득세도 있고요. 이제 뭐 남는 게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취득세도 인상하겠다. 보유세도 인상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여기에 이제 이것도 있습니다. 단기 임대, 그리고 아파트 장기 임대, 이런 폐지. 그러니까 4년, 8년 이렇게 임대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 양도세 같은 것 등의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이제는 아예 없애기로 했고 이것을 빨리 팔아라. 원래는 이렇게 약속을 해놨으면 팔아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팔면은 다시 혜택을 받았던 부분을 토해내야 되고, 약간 페널티 쪽으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혜택을 아예, 임대 등록 제도를 아예 개편하면서, 이제 임대 의무 기간이 경과되면 즉시 자동적으로 이제 연장 못하게 말소가 된다고 했고, 그리고 종료 전이라도 말소를 할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세제 혜택은 유지해주겠다. 그러니까 빨리 팔아라. 예, 강력한 이야기죠. 빨리 팔아라. 그리고 이제는 여러 채 임대하지 말아라. 이 뜻이죠. 자,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정부가 계속 여러 지금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항상 방향은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단기적인 투기 세력은 막겠다. 이제 이게 계속 이 정부의 의지잖아요. 그죠? 물론 의지와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리고 의지는 계속 변하지가 않아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주택자분들은 이 기회에 최대한 살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사셔라. 항상 저 역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다 봐봐요.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우선은 묶어놨는데 저는 좀 답답한 게 어떤 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공급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은 이제 이렇게 새로 지어서 분양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이제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것들을 공급해야 된다. 그것이 나와야 시장에 나와줘야 공급이 안정된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러 채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들이 다 안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집은 내가 한 채만 필요한 거죠. 뭐 별장이 있는 분들이야 한 채가 더 있으면 모를까. 우리가 옷은 부자들은 많이 옷장에 여러 개 있고 돈이 없으면 조금 살 수는 있지만 집은 여러 채를 내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다 내가 살진 않잖아요. 그죠? 자,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결국에는 그 중에서도 소유는 내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이미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임대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미 공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팔라고 계속 했을 때 시장에 그러면은 그 무주택자들이, 그러니까 정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주인의 이름이, 그죠?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개를 소유하고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홍길동이 10개야. 그럼 그 집에, 홍길동 돼 있을 텐데, 그래서 9명은 임대를 주고 있는데, 홍길동 보고 빨리
보유세도 압박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폐지하면서 빨리 내놓으라고 하죠, 시장에. 그래서 우선 내놨어요. 그러면은 이 나머지 9명들이 또는 다른 9분이 이 집을 사게 될 경우에는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10명이 되겠죠.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임대사업자들이 이미 시장에 임대를 하고 있었고 정부가 하지 못하는 그런 주택 공급에 도움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세제 혜택을 줬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 팔라고 이제 이렇게 혜택을 없애고 팔라고 하면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팔 수 있는 결론으로 약간 성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근데 왜냐하면 이 여러 채를 이제 다 합산해갖고 종부세를 딱 먹이겠다.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놨는데 이런 집들은 신축도 아니고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해서 살 집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내놓는다고 해서 자기 집을 갖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그런 생각은 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집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신축, 대단지, 이런 집만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다양한 형태 또는 사람들이 내가 전세나 월세로 살 생각은 있지만 꼭 내 걸로 살 생각은 없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전세 살고 해봤을 때는 그 집은 내가 사고 싶진 않았거든요. 살기는 괜찮아도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런 집들을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집들의 소유자들은 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라고 쳤을 때 그것이 이렇게 판다고 한들 이 시장의 공급에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꿈꾸는 내 집 마련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제 생각 결론은 우선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빨리 계속 반복드리지만 이 정부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돈을 다 모아서 빨리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고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 정책으로 인해서 어찌됐건 임대사업자와 법인들이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일은 확실히 줄긴 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준다고 해서 집값이 그럼 막 떨어지고 이럴 것이냐.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이 이제 많이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하실 거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싸면 살 것 같지만 싸면 또 안 사요. 떨어질 것 같으면 또 안 사십니다.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사시는 거지. 그리고 그런 집을 좋아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다주택자들에게 이제 혜택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저는 오히려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간단하게 이번 정책 살펴보았습니다. 네, 메시지는 늘 일관된 것 같습니다. 결과는 바람처럼 되지 않지만 이번 정책은 그래도 실소유자 분들에게는 이렇게 나쁜 소식은 없을 것 같아요. 저번 6.17 대책은 좀 절망스러운 소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정책은 보완책도 같이 나왔고 또 역시 정부의 의지대로 계속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안정감을 주고 또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하려는 그런 의도는 명확히 보이니까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은 이제 좀 결단을 하실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 떨어질 거야 하고 기다리시는 단계라기보다는 그냥 빨리 결단을 내리시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다주택자들이나 수익형 부동산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이제 확실히 생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들은 물건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굳이 이런 상황에서 세제 혜택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 채를 임대를 놓고 있다, 세금을 내고 이런 거를 선택하기에는 큰 장점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도 많이 내놓는 사람들이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그 정도는 될까요? 네,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놔도 제 생각에는
좋은 건 안 내놓거든요. 네. 다주택자들에게 큰 압박을 주면서 신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크게 공급이 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공급이 늘지 않아서 금액이 크게 하락하거나 뭔가 시장이 변동이 되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빨리 사시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전 드리고 싶네요. 자, 앞으로의 대책은 또 어떤 게 나올까요? 또 친절하게 해석을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